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민주당 내부에 희한한 놈들 많습니다. 이재명이 워낙 대세니까 대놓고 까지 못하고 뒤로 어떻게든 조국 떠먹이기, 문재인 떠먹이기 하고 이재명 파리만 주둥이로 하는 많죠.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비서관을 했다는 김지호라는 나가 있는데 징글징글해요. 진보 쪽의 밀정들. 조국 신당에서 후보도 안 내고 민주당을 돕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데요. 조국 당한테 감사하래. 조국 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안 내고 이재명 대표를 돕는데 이렇게까지 조국 신당 깔 필요가 있냐 우려스럽대요. 그쵸. 저는 얘 처음 볼 때부터 관상 자체가 쎄하고 느낌이 안 좋아요. 얘가 목소리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깊이가 없습니다. 얕아요. 날탱입니다. 날탱이. 이재명 파리만 하지 진짜 이재명 편 아니에요. 아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조국 당과 민주당이 원팀으로 한 몸 한 뜻으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끼리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니네들이 싸움 걸고 그랬지. 조국 족바애들이 갈라치기 하고. 이 사람이 김용민 TV 방송 나가서 이재명 대표보다 조국이 더 탄압받았대요. 희한한 인간이죠. 아이 그냥 이재명 마구 할타로 가든가 대가리가 안 되면. 근데 조국이 더 탄압받았다고 족바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야 얼차 없어가지고 뭐 영상 하나 보실게요. 검찰에게 당한 사람 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조국 전 대표 얘기도 합니다만 조국 전 대표도 무척 고생을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앞에서 아무도 명함을 못 내밀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압수수색 경기도지사 이 사람 표정을 유심히 보세요. 문제가 많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압수수색 경기도지사 초기에 압수수색도 조국 대표가 받았던 압수수색에 피할 바가 못 돼요.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보도도 안 됐어 그때는. 잘.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 근무할 때도 네. 제가 이제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경기도지사 때 신체 압수수색도 받고 뭐 집무실 압수수색도 받았지만 네. 그 강도는 그건 제가 팩트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강도는 조국 전 대표가 10배 더 심했습니다. 그 집까지 다 했잖아요, 막. 이재명 대표도 집에서 했죠. 그거 했는데 예. 어떻게 조국을 떠먹일까? 그쪽에 줄 서는 게 더 출세할 수 있을 것 같고 돈벌이도 잘 될 것 같은가 봐요. 얘는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사태 때 피 묻은 와이셔츠 병원에서 버릴까요? 폐기할까요? 하니까 폐기하세요 이랬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폐기된 피 묻은 와이셔츠를 찾아서 왔다고 쇼를 했었죠. 이재명 파리. 이재명의 피 묻은 셔츠를 진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발견했다고 하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초동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 전청년에 특검을 해야 된다. 대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걸 유령머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민주당이 이걸 빼돌리고 민주당이 이걸 없애라 했다. 녹취록이 지금 공개된 줄 모르고. 저희가 어제 부산에서 확인했을 때는 그쪽에서 기서실 쪽에서 가져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보자는데.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수건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지금 이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에 정말 중요한 증거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셔츠하고 속옷은 이게 재활용 세탁이 불가능한 거로 보이니까 저희한테 물어봤고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러면 그냥 폐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기들이 다 없애다 해놔놓고 지금 와서 경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거야말로 뭔가 또 꾸미고 있는, 뭔가 듣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재명 사건은 파면 팔수록 마치 미스터리 드라마처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부에 얼마나 밀정들이 많은지 진보 쪽에 또아리 트고 있는 독사 같은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몇 년 전부터 다 인식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순박하신 분들이 우리 이재명 칭찬해준다고 좋다고 유시민 좋아요 김어준 좋아요 정청래 좋아요 완장할 노릇이에요. 제대로 된 이재명 지킴이 하는 의원들, 유튜버들 별로 없어요. 이재명 암살의 배후에는 친문 카르텔, 신천지, 홍석현, 윤석열의 국정원 모두 연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건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친문 전현희가 국정원이 개입됐을 수가 없다고 생뚱맞게 그런 언급을 하죠. 국정원이 개입했으면 총으로 암살했겠지 이러면서. 이재명 암살의 배후에는 국정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친문 세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파리만 한다고 열광하면서 슈퍼챗 쏘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세요. 고아원에 기부하세요. 이재명 예전에 죽이게 했던 세력들, 돌려 까던 놈들, 그들한테 왜 돈을 쏩니까? 김주호가 이런 스탠스로 지금까지 정치판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욕하던 놈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반대쪽 의견도 들어보자는 취지로 요직에 올랐다. 이재명 피습 전까지 친명 행세하면서 인지도를 쌓았다. 이재명 피습 때 옷을 버렸다. 피 묻은 와이셔츠 버렸다. 이후에 버린 건 생략하고 자기가 그 와이셔츠를 찾아온 걸로 영웅 행세를 했다. 알만한 사람들이 김지호가 와이셔츠 폐기한 거 다 아니까 이 이후부터 아무 직책도 못 얻었다. 원래 이재명 안티였던 본능이 나와서 이제는 조국을 올려치기 하고 다니는 중이다. 조국을 마구 떠먹이고 그래요. 희한한 인간입니다. 지금 커뮤니티 가보면 아직도 조국 핥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다 댓글 부대죠. 징글징글해요. 신천지들. 클리앙이나 딴지 게시판 대깨문들. 법무부 장관에 최강욱 임명해라. 또 조국을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라. 공수처장에 박은정을 임명해라. 박은정을 민주당으로 영입해라. 박균택이 진짜 스탠스가 친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박균택이 진정성 있는데 박은정하고 최강욱을 떠먹여요. 문바 족박 카르텔 애들은. 클리앙 딴지에서도 계속 떠먹이고 한장할 노릇이죠.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디라고 이준석 오는 거를 한강 작가의 책까지 선물을 해주고 환하게 웃어주고 환영을 해줍니까? 오지 말라고 거절을 하든가. 이거 민주당 사람 맞아요?
대선 기간에 바쁘다고 정중히 거절하면 될걸. 대선 기간 중에 하당 대선 후보 이재명 깠던 놈을 광주시청에서 반영해주고 선물까지 주고 이런 거는 솔직히 해당 행위 아니에요? 대선 기간 중에는 정중히 거절을 해야죠. 민주당 소속으로서 강기정 시장님 장난쳐요? 어디라고 이런 밀정 적폐의 하수인을 민주화의 성지 광주시청으로 골까는 일이에요. 강기정도 운동권 카르텔, 문재인 카르텔, 친낙계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역시나 공식이죠. 조국하고 이렇게 친분이 두텁습니다. 민주당과 조국신당, 저와 강기정의 관계처럼 나아가길. 이준석도 조국신당 신장식이다 조국이다 다 친하잖아요. 역시나 투명하죠. 이재명 외에 다 이재명 죽이는 세력들이구나. 다들 홍석현의 기획상품들 하수인들이구나. 강기정은 역시나 투명하게 5.18 정신 헌법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개헌하자고 주장했던 하나였어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 국회의원 200명의 서명을 받을 것. 요 적폐들이 뭐 그렇게 5.18 민주정신을 좋아한다고 했겠어요. 이낙연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개헌하자고. 조국도 5.18 정신 넣자 개헌하자. 한동훈도 윤석열도 적폐 국힘 쪽 애들도 김기현도 유승민도 이런 주장했잖아요. 개헌 명분 만들려고. 이러면서 권력 약화, 권력 분산, 일본식 내각제로 가는 과정 정도 되는 개헌을 한 다음에 대통령을 약화시키고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일을 하려고 했죠. 일단 조국을 떠먹이면 그 유튜브 채널은 진보 이재명 지지 채널 아니에요. 조국 족바들이 이재명 죽이게 한 거 안 보여요? 조국 떠먹이는 진보 채널은 이재명 지지 채널 아닙니다. 그거 돈벌이 조회수 차원에서 이재명 지지하는 거지. 어디라고 이재명 지지한답시고 조국을 핥아줘요? 장난칩니까? 그게 진짜 존목질이 아니고 자기가 진심으로 조국이 민주 열사라고 믿어서 그런 거라면은 그건 정치 유튜브 할 자격이 안 되는 돌대가리죠. 박주민하고 세트로 김상욱 너무 떠먹여요. 이건 너무 투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 여기저기 SBS는 태영건설 아니야 이재명 죽이게 하는 언론사인데 여기서도 김상욱 얘가 뭐라고? 얘가 업적이 있어요 여러분? 얘가 엄청난 스펙이 있어요? 그냥 국힘 초선 의원인 짜잔한 듣보잡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밀어줘요 지금? 얘 고민정하고 완전 절친이더만요. 박주민하고 세트로 진짜 무진장 떠먹여요 지금. 당연히 의심 가죠. 이 사람이 고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를 안 본 건지 떨어진 건지 그냥 은행원이 됐어요. 은행원 일하다가 몇 년 지나서 부산대 러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 따서 대단한 판검사 출신도 아니고 대단할 게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떠먹여주냐. 업적이 뭐가 있냐 얘가 정치판에서. 지가 대선 주자급 5선 6선 의원도 아닌 주제에 왜 이렇게 이재명하고 밀당짓을 하고 참나. 아무 업적이 없는데 갑자기 떠먹여주는 애들은 기획상품이라고 의심해야 된다고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은 얘 수백 수천 배의 업적 정책 끝도 없는데 안 떠먹여주잖아요. 얘는 너무 웃어서 또 싫어요. 나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쳐웃고 다니나. 별로 업적도 없는데 진짜 지 지역구 울산이나 부산 대구 경북 가서 진짜 목숨 걸고 투쟁을 하든가. 이재명 뽑자고 싹 지역구도 서울로 옮기겠대요. 민주당 진보 내부의 밀정들 기획상품으로 의심되는 세력들 골치 아픕니다 진짜. 이 김상욱은 한동훈이 공천 줘가지고 국힘에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또 문재인 지지 선언도 했었고 예전에 변호사 할 때. 그러니까 친문이고 친한동훈이에요. 기똥차죠. MBC도 교활한 방송국이죠. 이재명 틈만 나면 어떻게든 돌려서 까볼까 기회만 잡히면 깔려고 하지만 어찌됐건 진보 쪽에 가까운 방송이라서 봐주고 있는 건데 교묘하고 사악하게 방송 프레임을 잡더래요. 국힘에서 배우자들 토론을 제안하니까 이 김혜경 씨의 도덕적 논란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급을 하더래요. MBC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땐 김혜경 여사가 진짜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볼 수 있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이게 유시민 문재앙 이런 애들이 잘하는 수법이죠. 이재명 대표의 암살 테러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노태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MBC에서. 5.18 가해자 주범인 노태우가 예전에 방탄유리를 쓴 적이 있다. 이동식 유리벽. 얘는 욕먹을 짓거리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것과 이재명이 방탄유리로 이렇게 한 거 요거를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MBC는 진짜 교활하게 이재명 뒤로 연맥이는 짓거리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새 특집 방송에서 MBC 스트레이트에서 2023 대한민국 정치를 찾습니다. 이 특집 방송에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둘 다 문제가 많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 분산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의 방송을 하더라고요. MBC에서. 여기도 역시 문재인 친문 카르텔들이 장악한 방송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석현이 장악한 언론이 중앙일보 JTBC만 있는 게 아니고 MBC도 있는 것이고 조선일보도 한 패고 YTN도 한 패고 SBS도 한 패고 총 모든 언론 내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홍석현이고 그 하수인 문재앙도 오마이TV나 MBC나 각종 대형 친문 유튜브 채널들 다 입김 발휘하는 위치라는 거죠. MBC 방송국 사장하던 게 완전 문 빠져. 언론개혁 진짜 빡시게 해야 되는데 언론개혁 검찰개혁 하라고 힘 실어줬더니 문재앙은 뭐 했습니까? 정준희라는 교수? 언론개혁은 원래 어렵대요. 이분 조곤조곤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뭔가 출신 성분은 친문으로 보여져요. 정준희 교수. 무슨 방송에 나가서 언론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언론개혁은 원래 어렵다로 마무리를 하더래요. 문재인이 언론개혁을 안 한 이유를 대신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언론개혁 왜 못해요? 아니 대통령의 권력과 막강한 지지율, 의석수 있으면 법안 통과시키면 개혁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매불쇼 방송 나가서 했구나. 매불쇼가 교묘하게 판을 깔아주고 있더래요. 언론개혁이 원래 어렵다니요. 언론의
언론의 하수인인 것 같습니다. 정준희 교수도 느낌이가. 언론개혁이 힘들다고 하는 세력들이 언론 적폐의 하수인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개혁이 쉬운 일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개혁인 거죠. 쉬운 거였으면 개혁이란 단어를 안 쓰죠. 개선 정도 쓰면 되죠. 개선, 구조 조정 뭐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건데, 개혁은 어려운 거지만 힘이 주어졌을 때는 하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언론에 관해서는 예전에 저도 이제 언론 개혁 필요하다 이런 거 많이 하고 제가 100분 토론 진행자 할 때 언론 개혁을 시리즈로 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소용없다, 안 된다.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의 민간 언론, 공영방송 제외하고요. 민간 자본,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언론, 사적 소유 형태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잖아요, 언론이. 공적인 역할로 우리가 헌법에서부터 다 인정을 해주는데 소유 형태는 사적 소유예요. 이윤축과 목적이 돼 있고 그 자체가 하나 이익 집단이에요. 저 회사를 소유한 사람들과 거기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업이다. 뉴미디어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그 올드미디어에 매달려가지고 공정선거를 촉구하면서 애걸복걸하고 호소하고 피켓팅하고 이런 헛짓거리를 좀 그만하자. 네, 그냥 우리가 각자의 미디어를 만들자. 헛짓거리 그만하자잖아요. 언론개혁 같은 거 불가능하니까 하지 말고 우리 유튜브로 승부하자. 유튜브 더 들어온 걸 궤변을 싸지르면서 뭔가 그럴싸하게 얘기를 잘해요. 어리숙한 민중들은 다 넘어가죠. 언론 개혁할 수 있는 판 다 깔렸었습니다. 180석에 집권 여당이고 지지율이 84%까지 올라갔었던 문재인 정권 때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언론 개혁을 반대했던 수십 년 된 밀정 뿌락치예요. 언론 적폐 친일 매국노 세력의 하수인입니다. 언론 개혁 세무조사로 되는 게 아니죠. 세금 잘 낸다고 언론이 개혁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언론 개혁은 언론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언론 스스로 참 개혁을 잘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언론 개혁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생각도 없고요. 아예 건들질 않겠다 하고 노무현 때 선언을 했던 데한테 언론 개혁하라고 힘을 실어줬던 거였어요. 완전 속았죠. 사기당한 거였죠. 2020년에도 언론 개혁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고 가장 바람직한 길은 언론 스스로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성찰하면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스스로 개혁하라고 기조가 변함이 없네요. 노무현 때부터. 지 임기 때에도. 정진석도 그때 얘기했어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포기하게 된 게 청와대 문재인의 압력이 있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선전포고 책에도 그 당시 당대표였던 송영길이 밀어붙였어요. 언론개혁법 다 판 깔렸으니까. 근데 문재인과 청와대가 반대했대잖아요. 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개혁. 이 언론중재법도 많이 양보한 거예요. 약한 맛 개혁이었습니다. 김대중 때 김대중이 IMF로 떡락한 경제를 멱살 캐리하는데 언론이 방해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언론개혁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 의석수는 안 되니까 세무조사를 때렸어요. 2001년에 23개 언론사에 5,056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개혁법을 통과시킬 의석수는 안 되니 세무조사에서 총 1조 3,594억 원의 탈루 소득과 이에 따른 법인세 5,056억을 적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면 24년 전에 5천억이면은 지금 조단위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 864억, 중앙일보 850억, 동아일보 827억 요걸로 길들이기 하고 김대중이 하려는 경제 살리기 작업들에 고춧가루 못 뿌리게 아예 아닥시켰어요. 이런 거라도 하지 문재인은. 언론을 조질 수 있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한테 한번 힘 실어줘 보세요. 이재명은 다 합니다. 근데 김대중 얘기가 나와서 잠시 새길로 빠지는데 반기문이 갑자기 여기 나가지고 문재양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밀정 뿌락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판에. 반기문은 미국 유학할 때부터 밀정짓을 했어요. 김대중이 미국으로 피신해 있었을 때 그 당시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반기문이 김대중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두환 정권이었나? 이쪽에 보고했었어요. 하버드대학교 유학 중일 때 당시 전두환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대중이 귀국하면 안정과 자유를 부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얘도 밀정 뿌락치 출신이에요. 근데 유엔 사무총장까지 되잖아요. 1985년 하버드대학 연수 중이던 반기문이 김대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유병현 당시 주미대사한테 보고하고 유병현 주미대사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런 절차였겠죠. 반기문이 윤석열이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 입은 분들을 국내 기업들이 배상하는 신박한 친일 매국적인 해법을 극찬했어요. 역시 친일 매국노 하수인답죠. 반기문. 우리나라에서 출세하려면 밀정 뿌락치들이 되나봐요. 그래야지 꽃길이 열리나봐요. 유시민 보세요. 문재인 보세요. 꽃길만 열리잖아요. 과거에 학생운동 하다가 깜빵 한번 갔다 오면 밀정 서약 을 맺으면 인생이 완전 꽃밭입니다. 유시민이 뭐 재밌어요? 잘생겼어요? 말을 정감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영석 필요였나? 유시민이 하는 얘기 편집하기 너무 힘들대요.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대해서. 영국 언론에서 반기문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다.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있고 진짜 일을 안 하던 책임 안 지기. 문재인과 똑같은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기죠. 강대국들에게 맞서기 꺼려하는 가장 활기 없는 최악의 총장. 문재인의 평가와 유사하죠. 밀정 뿌락치들의 품성이 그런가 봐요. 책임 안 지기, 나서지 않기, 쇼 이벤트로 넘기기. 그러면서 역시나 적폐의 하수인 기획상품들은 내가
내각제 개헌에 몸이 단 끼들이요. 전부 다. 이원집정부제로 대선 전에 개헌합시다. 반기문이 이제 연정을 제안을 하고 이원집정부제 이거 완전 일본식 내각제로 가기 직전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이 중대선거구제로 꿀을 빨았죠. 10선 의원, 14선 의원까지 배출이 되죠. 고인물 세상 되는 거죠. 역시 밀접 불락치들은 변함없이 개헌을 주장해요. 일본식 내각제 개헌이 적폐 끝판왕, 친일 매국 세력 끝판왕의 최종 지향점이니까, 꿈의 정치 시스템이니까 그런 것이죠. 한덕수도 투명하고 한동훈도 투명하고 조국도 투명하고 이재명 외에 없는 거예요, 정치판에.